오에시스 같은 약간 한 번만. 맛? 여기서요? 약간 맛나? 근데 이제 그 채용부터 뭐 장애인들 고충 상담해주고 또 비장애인들 인식 개선 교육하고 또 외부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좀 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네네. 유명 인사를 모셨어요. 오늘. 아니 사실 되게 반갑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실물이 더 잘생기셨었어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벅스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환입니다. 아 박종환님, 제가 본명을 처음 들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왜냐면 저희는 봤을 때 우리 찰스. 음.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찾아온 우리 종환님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 장애인 파트너분들의 직업 생활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 직업 생활 상담원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에시스 같은. 아, 오아시스 같은. 네,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아서 와. 이렇게 또 제가 MSG를 살짝 뿌려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벅스 파트너 행복 추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환입니다. 스타벅스는 이제 본사라고는 안 불러요.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스타벅스의 핵심은 매장에 있기 때문에 매장의 그 운영 쪽이 이제 핵심 부서이고 그 매장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는 센터, 그래서 서포터 센터라고 해서 지원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식으로. 네. 그렇군요. 네, 저희 팀은 이제 그 파트너들의 고충을 정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로 따지면 뭐 노사 관련 부서인데 스타벅스에서는 핵심이 파트너다 보니까 파트너 행복추진팀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 아까 좀 약간 오해를 받으신다고 했던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. 네. 저희도 사실 이제 어떤 분이신가 좀 미리 서치를 하다 보니까 유튜버시잖아요. 그렇죠. 서치에서 굉장히 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왔거든요. 네. 특히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오프닝이 제가 거의 보고 배워야 될 정도로 잠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? 그럼 그 텐션 텐션이 한번. 완전 다르더라고요. 네. 약간 한 번만. 맛? 여기서요? 약간 맛나? 안녕하세요. 스타벅스의 미친 남자 이건데요. 요즘에 잘 안 해요. 진짜 안 해요. 요즘에 안 해요. 안녕하세요. 스타벅스의 미친 남자 스범남 찰스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모습은 사실 그 이 스타벅스에 미친 남자가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워요. 본업이잖아요, 본업. 네. 그래서 그 본업이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. 제 업무는 이제 주로 장애인 파트너들의 고충 상담, 그리고 원래는 이제 채용부터 고충 상담, 퇴직 상담까지 했었는데 이제 채용은 또 채용 팀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면접관으로 가고 있고요. 이렇게 스타벅스 쪽에서 네.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일단 제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된 거는 2013년. 네, 올해로 10년이 됐네요. 네 와. 맞아요. 네. 장애인들을 뽑기는 했는데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그렇게 하다가 뭐 2012년도에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고 장애인들 이제 좀 더 많이 뽑으면서 대표 이사와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얘기했어요. 네, 자기들을 그 책임지고 대변해주는 그 인사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뽑혔죠. 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. 제가 이 직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사실 많이 했고,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후회하지는 않고 제가 선택했던 거고 또 워낙 그 이후에 뭔가 잘 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원래 그쪽 필드에 좀 계시다가 네.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들도 있고 그걸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커리어 패스인 거잖아요. 네,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이 언어치료 청각학 전공이어가지고 원래 장애인 쪽 베이스였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일을 안 하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결국은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죠. 장애인 쪽 일을 안 하고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스타벅스에서 고객과 대화하자 해서 스타벅스 사실 커피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브랜드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결론은 장애인 관련 일을 하게 되었죠. 저도 어떻게 보면 가끔 매장을 가면 그런 장애인 파트너분들이 계시는 거 가끔 볼 때가 있어요. 근데 네. 저희가 계시는구나 하고 뭐 그런데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지금 2023년 10월 기준은 523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. 네,
이제 보통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 장애 유형들을 선호하는데 이제 스타벅스는 그걸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예. 그 결과 뭐 지적 장애인, 정신 장애인, 청각, 시각, 뇌병변, 뭐 신장 되게 다양합니다. 언어 장애, 장애 유형이 되게 다양하기로 예, 유명하죠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. 어렵지 않으세요? 그 담당자는 어려워요. 이게 장애 유형이 하나여도 같은 장애 유형이어도 사실은 그렇죠. 어떻게 성장하고 교육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애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면 그 특색이 너무 다양하거든요.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럼 혹시 그 지점마다 뭐 장애인 파트너분들과 그러니까 비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의 뭔가 비율 같은 거를 조정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? 그 일단 스타벅스는 매장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운 정책은 한 매장에 장애인은 한 명만. 왜냐하면 2명, 3명 뒀을 때에 이 사람도 장애인 파트너고 이 사람도 장애인 파트너,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너는 안 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러면 한 명만 두자. 그러면 이 한 명에 맞춰서 매장의 비장애인 파트너들이 조금 지원해주고 예, 서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은 안 두려고 하고 있고요. 그러나 이제 최근에 생겼던 이제 특수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50%가 장애인 파트너를 둬야 된다가 기준이어가지고. 50 반이요? 네. 근데 이제 그 매장에 이제 7명이 장애인, 7명이 비장애인 파트너.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섞여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소통적인 이슈 나오기 혹은 좀 약간 애로사항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, 실제로? 사실 많죠. 예. 실질적으로 저는 뭐 업무는 이제 장애인 관리 업무이긴 한데 아무래도 관리다 보니까 그 전국에 500명을 다 이제 제가 한 명 한 명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결국은 같이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비장애인 파트너들이 어떻게 해주냐여서 또 이제 이 비장애인 파트너들의 인식 개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고객들의 인식 개선도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스타벅스에는 이렇게 우수한 장애인들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네,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. 진지하게 실제로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행복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맞아. 최근에 또 표창, 포상을 받으셨다. 그건 최근은 아니고 좀 됐어요. 네. 몇 년? 19년도? 그거 최근이죠. 뭐 최근이죠. 19년도면. 19년도면. 네. 5년 안 됐으면 최근이죠. 네. 네. 어떤 좀 계기로 네. 직접 이렇게 받으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장애인 파트너가 많이 늘어나고 매장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되는 매장이 네, 많아지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말고도 이제 회사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도 뽑고 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 채용부터 예, 뭐 장애인들 고충 상담해주고 또 비장애인들 인식 개선 교육하고 또 외부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많이 띈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내용들이 이제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. 백오피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장 과정이라고 네. 할까요? 이 장애인 섹터에 관련된 회사 내에서의 그거를 좀 성장하는 걸 좀 계속 함께 뒤에서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.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48명일 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 전국을 돌아다니면 한 번씩은 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좀 뽑을 때 많이 뽑다 보니까 확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솔직히 좀 안 될 정도이긴 했어요. 그러면서도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이 탄력받은 게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인식을 바꿔야 된다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일 할 때 초반에는 되게 그 인식 개선 교육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예. 안 그래도 그 초반 때 좀 기억을 되짚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뭐 인식 개선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이쪽 분야에 또 새롭게 네. 이게 필드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좀 특별히 이건 진짜 이게 될까? 혹은 좀 너무 어렵거나 이런 좀 기억이 있으실까요? 그 제가 장애인을 뽑고 싶은데 사실 장애인들이 지원을 해야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이력서가 있어야. 예. 그래서 그 특수학교에 그냥 팩스를 다 보냈어요. 홀드콜을 그냥. 와. 예. 그 스타벅스 채용한다 하고
예, 보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제 핸드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예, 장애인들의 부모님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에 제 연락처랑 그게, 아이고. 예, 그 사생활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. 그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울기도 한 적도 있고요. 예, 부모님이랑 이제 서로 그러니까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언성 높여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서로 좀 올 때가 있어요. 또 한편으로는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사는 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충돌이 생길 때도 있죠. 또 이 챔피언십을 어떻게 보면 또 네.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오.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. 네. 어떤 이 대회인지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. 사실 이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반론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바로 됐던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2015년도에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이제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.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할 때 그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료 제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의 대회는 뭐가 있을까 해서 또 만들었던 게 이제 부재료 제조라든지 부재료. 네, 부재료 제조. 네,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매장에서 실제 하는 업무를 가져와서 경연 대회를 했었고 또 음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우리 자녀가 스타벅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할 거고 잘하는지도 궁금할 거라서 사실 이 대회가 계속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그 대회 1회 했을 때 좀 막 엄청 잘 가꾸고 하진 않았지만 막상 하니까 그 보호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. 또 같이 온 그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분들도 그 경연을 떠나서 너무나 신나하고 즐겁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대회만큼은 좀 지속성 있게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계속 대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파트너들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오는 거예요. 이 축제를 위해서. 네, 그 또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오고 또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되니까 고객들도 예전에는 스타벅스 가서 장애인 파트너가 만들어주는 음료에 대한 좀 반신반의하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. 실제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제 뽑아서 같이 계속 성장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점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정말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. 같이 일하는 장애인도 성장하는 거, 또 저도 성장되는 걸 느낄 때 좀 이 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건 상 받았을 때 떨떠름하고 내가 받아도 되나이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인정받는 기분이었을 때 좀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. 일단 핵심 질문. 직업생활 상담원으로서 어쨌든 근무를 이제 10년을 넘게 하고 계신데 네. 그분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, 좀 아니면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좀 근무를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거를 좀 팁을 주신다면.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그 어느 일까지 할 수 있냐에 대한 답은 사실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의 포지션,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회사에 알려주고 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나의 주 업무가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어필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설득하고 좀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네,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뭐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라도 모이면 성인이 그렇죠. 돼서 모이면 이제 마찰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역할로서 내가 꼭 필요해. 라는 걸 인식시켜 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고 우리 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들도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할 때는 더 나은 전문가에게 또 이 케이스들을 가감하게 그 도움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 이걸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. 다 해줄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